영평왕 풍란이는 왕조 관리를 허위로 고발한 죄로 용왕에 의해 궁궐에서 출입이 금지되었고 황실 시험 사기 사건은 장준가에게 넘겨져 재심되었다. 공학생 송시아는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시험 문제 원본은 배유수가 직접 썼다고 고백했다. 그는 시험 전날 배유수가 하인을 보내 4명의 후보자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인정했다. 각 시험장 배유수호가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가 있음이 확인되자 용왕은 그를 투옥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펑치우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둘째 전하에게 가려고 했는데 뜻밖에도 흑풍이가 초대받지 않고 찾아왔고 그는 이미 바이리 씨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준비한 것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미리 따라서 흑봉이는 양국공이 진짜 유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단순히 속임수를 써서 백리의 함정에 빠진 척했지만 사실은 몰래 진짜 의심스러운 사람을 조사하고 있었다. 이제 BAEILISHI는 먼지가 가라앉았다고 생각해야 하며 HEIFENGXI는 모든 사람에게 제 시간의 진실을 알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BAEIFENGXI는 RUYUXUAEN으로부터 편지를 받았고 마침내 주인이 오랜 친구를 방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연히 TAEI와 EIN 노인이 유산을 물려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태음 노인은 오산부 밑에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나르는 비둘기는 당연히 주인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BAEILANGHUA는 WUSHAN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BAEIFENGXI는 그녀에게 먼저 YONGJING에서 병을 낫게 하고 지금 당장 서두르지 말라고 설득했습니다. ZHONGLI는 HEIFENGXI에게 식사를 배달했을 때 리엥 GOGONG의 저택 상황을 공개하고 그의 저택에 있는 관리인이 루 XIUMU와 자주 교류하는 것을 발견했으며 HEIFENGXI는 낸 형제에게 루의 저택을 지키라고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날 밤 FENGJU는 DAEILISHI의 지시에 따라 부하들에게 루 XIUMU를 몰래 제거할 살인자를 찾도록 명령했습니다. 우연히 구유는 여전히 도박 습관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풍주와 가까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상대방은 기꺼이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살인자를 사겠다고 은박 1000냥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후 이유는 거짓말을 믿었고 실제로 루 XIUMU가 황실에 부패한 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루 XIUMU가 죽기 전에 루의 저택에 몰래 들어가 그를 암살했습니다. BAEIFENGXI는 남동생을 끝까지 따라갔지만 결국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YINQUAN SHUIXI 사람들에게 붙잡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YONGPING잔의 저택에 드나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둘 사이의 연관성을 추측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갑자기 YINQUAN SHUIXI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HEIFENGXI 와 YONGZHOUII-LANXI 사이에는 단 한 단어의 차이가 있었고 두 사람이 동일인일 수도 있다는 것이 곧 분명해졌습니다. BAEIFENGXI가 예상했던 것처럼 HEIFENGXI는 사실 그녀에게 그것을 숨길 생각은 없었지만 그것을 설명할 적절한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BAEIFENGXI는 꾸 이후 바로 XIUMU를 암살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황실 시험에서 사기에 대한 내용을 들었을 때 법정의 음모가 훨씬 더 사악하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과 호수의 검과 칼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녀는 강과 호수의 쾌락과 원한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구유가 감옥에서 독약을 먹고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로 인해 단서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백봉이는 동생의 복수를 위해 흑퍼니와 함께 진범을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시험 문제의 왕음이 너무 얕아서 포인트를 사용했습니다. 장문을 찍은 후 실제로 시험 문제가 2개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펜 QIW는 시험 문제가 원본이 아니며 시험 문제를 유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루 XIUMU 뿐이라고 이아웅 킹에게 보고했습니다.
풍치호는 용왕의 허락을 받은 후 사람을 보내 육수무의 저택을 철저히 조사하게 했다. 육수목은 왕 앞에서 시험 문제를 불태웠지만 백리는 여전히 걱정스러워서 왕에게 육수목의 저택에 남은 것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개인 안들. 한편 흑봉이는 육수목이 죽기 전 남긴 마지막 말을 분석해 뮬란이라는 단어가 호루라기 사슴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다른 소식은 인취한 워터사이드 파빌리온에서 전해졌고 육수목의 마당은 특별히 사냥 장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HEIFENGXI와 펜QIWU는 서둘러 방화범을 막았고 펜QIWU는 펜 LANXI 가 PYUSAHU를 보호하기 위해 모함을 당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를 찾았습니다. 뜻밖에도 용왕은 풍란이에게 더 이상 이 사건을 다루지 말라고 명령하고 용평공으로서 마음속에 세상을 품고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육수무에게 떨어졌습니다. HEIFENGXI는 아버지에게 매우 실망했습니다. 계속 조사하면 배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보호했습니다. 흑봉이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용왕은 백일석을 불러 과거에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녀를 질책했다. BAEINISHI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겪은 불의를 갚는 것이라고 간단히 인정했습니다. 팽 LANXI의 어머니가 관계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녀와 이하웅 킴이 어떻게 5년 동안 떨어져 있고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까? 사랑병. 용왕은 참지 못하여 백일사를 용서하고 앞으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며 그녀도 자신과 같은 마음을 품어 분쟁에서 발판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웬 RUSONG은 최근 궁전에서 일어난 일을 듣고 HEIFENG와 EI가 너무 많은 불만을 겪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와 BAEI가 같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왕좌를 위한 싸움이 코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일시적인 득실도 아무것도 아닌 전체적인 상황에 집중해야 합니다. 상속자가 되려면 약간의 불만도 감수해야 합니다. 더욱이 흑봉씨의 야망은 영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그러한 야망을 갖고 있다면 그는 앞으로 더 큰 목적을 위해 소우의 목양, 한신의 굴욕 등 더 많은 시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웬 RUSONG은 또한 BAEINI가 불필요한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 펜 QIW를 고려할 때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흑풍이는 자신이 택한 길은 남녀 간의 사랑에 전혀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며 단호히 거절했고 그래서 후궁을 선택하는 문제는 당분간 보류됐다. 사실 헤이펑 씨의 불만은 모두가 그를 무시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우선시하길 바라는 것이지만 그가 게임에 뛰어든 진짜 이유는 바로 이런 배려 때문이다. 진범은 밝혀졌지만 구유가 저지른 죄는 궁중을 살해한 것이기 때문에 온몸을 보존할 수 없어 결국 집단 무덤에 던져졌다. BAEIFENGXI는 LANYUN 타워에 초대받았지만 이곳도 HEIFENGXI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LANYUN 타워 이 이름의 유래는 FENGLANXI와 XI와 EUN의 조합이었습니다. HEIFENGXI는 여전히 팽 XI와 EUN에 대해 마음속으로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더 이상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 LIUH 연회에서 그를 한번 만났고 그 당시의 젊은 정신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그날 밤 BAEIFENGXI를 돌려보내는 길에 HEIFENGXI는 그녀가 궁정을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솔선하여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과거 BAEIFENGXI는 HEIFENGXI가 많은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그것이 권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의 기질로 인해 그는 YONGZHOU에 앉고 싶을 뿐만 아니라 편안하고 편안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편안해요. YONGPING 공으로서 팽 LANXI는 법정에 있고 BAEIFENGXI는 BAEILANGHUA의 점진적인 회복을 고려하여 내일 WUSHAN으로 떠나 HEIFENGXI와 작별 인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퇴각하는 백봉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흑봉이는 무관심한 척했지만 사실은 내면의 꺼림칙함을 숨겼다. 다음 날 바이펑 씨와 그녀의 선배 남매들은 실망감을 느꼈지만 그녀와 헤이펑 씨는 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ZHONGLI는 HEI, FENGXI 가 자신을 직접 배웅하러 가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했지만 HEI, FENGXI는 BAEI, FENGXI의 방탕함을 부러워했지만 오랫동안 음모를 겪었고 앞으로의 길은 확실히 픽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길이 다르면 강요하지 말고 서로 보내면 걱정이 됩니다. 황실 시험 후 흑봉이는 중요한 임무를 수락하고 군마 구입을 개인적으로 담당했습니다. 사실 흑풍이는 용왕의 속셈을 잘 알고 있었고 소위 군대와 말은 단지 구실일 뿐이었고 이를 이용해 왕의 야망을 방해하고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HEI, FENGYI는 된 가족 형제들에게 RU, YUXUAEN 에게 즉시 신장 동부의 YIMA로 캐러밴을 모으도록 알리도록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팬 QIW에게도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캐러밴이 돌아오기 전에 그는 왕밍아이가 모구에게서 돈을 횡령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워행 XIAENG은 먼저 궁전으로 가서 BAEIL ISHI를 만나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했습니다. 원래 BAEIL ISHI는 더 이상 개입할 의사가 없었지만 W의 ENGXIAENG이 실제로 세 번째 전하인 FENGJU XIAENG을 위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들을 위해 BAEILI는 그의 남동생 워행 MINGHAEI를 돕기로 동의하고 팽 LANXI가 양쪽에서 공격받을 수 있도록 또 다른 클 선물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왕밍아이는 왕 총리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즉시 상인들에게 신장 동부에서 말을 구매하도록 주선하고 의도적으로 말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BAEILISHI는 FENGJU에게 오늘 밤 수도를 떠나 신장 동부로 가서 반드시 닝 삼촌에게 수천 마리의 말을 빌릴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HEI, FENGXI는 워행 MINGHAEI 가돈에 욕심이 있어도 거래하는 척할 것이라고 추측하여 팽 QIW에게 물었습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 상인들로부터 시작된 이 움직임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것이며 이는 또한 왕이 지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동시에 팽 LANXI가 사람들의 지지를 잃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황실은 우무원이 테인노인의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 왔다는 것을 알고 우산으로 따라갔다. 그래야만 그가 물려받은 물건인 나는 벽어를 얻을 수 있다. 유 가문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위무위아는 수수께끼를 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떠나도록 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즉각 이를 부인했다. 마침 바이펑 씨 등이 멀리서 걷고 있었는데 두 팀이 만나서 그냥 같이 걸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우산산 곳곳에 있었고 단풍 잎은 철과 진흙을 가르는 날카로운 칼 같았다. 백랑화를 구하기 위해 백봉이는 뜻밖에도 그녀와 함께 동굴에 떨어졌다. 그런데 갑자기 테인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와 두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 돌파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백일 씨는 칙령에 따라 풍창을 궁궐로 불러들였다. 겉으로는 큰아들을 배려하는 듯하고 온화했지만 그 속엔 독을 품은 정갈 여인의 마음이 있었다. 사실 BAEILISHI는 소위 KIGOGONG의 딸을 FENGCHANG에 소개하는 것 외에는 큰아들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FENGCHANG이 보기에 타인의 눈에 비친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깊은 사랑은 어머니 자신을 위한 계획일 뿐입니다. KIGOGONG 팜 픽 및 이후한 의세 도시에서 항상 FENGLAN 불화를 겪었습니다. FENGJU 가키 GOGONG의 딸과 결혼하면 아마도 그때쯤이면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FENGJU는 자연스럽게 잔치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BAEILI의 수많은 눈과 귀로 인해 팽챙은 키 GOGONG의 딸을 만날 수밖에 없었고 이후의 대화에서 그녀는 점점 더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마찬가지로 키챙은 팽챙을 전혀 무시하지 않고 그를 궁녀의 첩으로 모욕했습니다. BAILI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팽챙이 키챙과 너무 많이 결혼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거기서 끝날 것입니다. HEIFENGXI는 ZHONGLI를 통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BAERLISHI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의 큰 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조치는 그의 남은 형제 관계를 빼앗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요즘에는 군대와 말 문제로 인해 BAERLISHI는 그를 처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으며 HEIFENGYI는 BAERLISHI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형의 경험이 안타깝다. XIUJIURONG과 BAEILANGHUA는 함께 계곡에 떨어졌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위를 둘러보며 BAEIJIAEND가 특히 흥분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BAEIJIAEND는 재판에 실패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곳에 올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아마도 재판을 통과한 사람들만 이곳에 갇힌 것은 아마도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를 꺼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FENGCHAENG은 불편함을 느끼고 슬픔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의 어머니는 그를 이용하여 그의 남동생 FENGLANXI도 그를 속였습니다. 그의 일로 인해 주의가 산만해졌습니다. 팽LANXI는 팽챙을 찾으러 왔습니다. 팽챙은 키챙과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는 한 아버지 앞에서 중재하고 결혼을 미루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때 FENGCHAENG은 FENGLANXI를 믿지 않았고 자신이 FENGLANXI와 BAERLISHI 사이의 싸움에서 단지 무게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며 FENGLANXI는 단지 BAERLISHI를 상대로 다시 승리하고 싶었습니다. 팽챙은 의도적으로 테스트했지만 팽LANXI의 무술이 극도로 높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팽LANXI의 계략이 그의 무술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FENGLANXI는 FENGCHAENG에 대해 음모를 꾸민 적이 없지만 FENGLANXI는 더 이상 FENGLANXI를 믿지 않으며 FENGLANXI에게 키챙의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FENGCHAENG은 그녀의 형 FENGCHAENG이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도록 강요받은 것에 대해 자책했습니다. 그녀의 생각이 혼란스러울수록 그녀는 BAEIFENGXI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이 길에서 정말 혼자라고 한탄했습니다. CHU의 ENYUN에서 은입혈계에 군마가 있다는 소식이 돌아왔습니다. 워행 MINGHAI는 팽낸 이 말을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돈을 기꺼이 쓴 것 같았습니다. 팽LANXI는 군마를 사기 위해 돈을 기꺼이 포기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아버지가 그의 다른 신분을 의심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CHU의 ENYUN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CHU의 ENYUN과 CHU의 ENYU는 은입 4장의 가격으로 동강에서 20마리의 군마를 사서 이후 RUXUAEN의 사람들을 보내 돌려보냈습니다. 풍란이는 아버지에게 군마 수천匹를 샀다는 소식을 전했고 그 결과 전쟁장관 왕명회가 와서 용왕에게 밀수업자의 군마 수천匹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했다. 팽LANXI가 구입했습니다. 용왕은 화를 냈지만 풍란이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다. 왕명회는 풍란이를 손에 넣기 위해 직접 군마를 검사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나 풍란이가 구입한 말은 그 군마가 아니었다. 이전에 밀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군마는 마 MENGQIEMA의 가족 지도자가 솔의 엔팅색 위험을 해결한 팽LANXI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준비한 수천 마리의 군마임이 밝혀졌습니다. 팽LANXI는 워행 MINGHAI가 자신을 허위로 고발하고
아무도 군마를 밀수하지 않는다고 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왕 MINGHAI는 상인의 돈을 횡령하여 군마 보유량이 부족하여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풍란이 팽 LANXI는 이 사실을 알고 증거를 제시했고 이에 분노하여 왕밍하이 워행 MINGHAI를 하늘 감옥에 가두도록 명령했습니다. 워행 MINGHAI는 체포되어 하늘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팽주는 리 JIAEXIAEN에게 하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워행 MINGHAI를 쭉 이도록 준비했습니다. TIAENLAO에서 워행 MINGHAI가 목을 메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샹은 돈과 생명에 탐욕스러운 동생이 목을 메어 자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는 왕밍아이가 살아남기 위해 풍주를 배신할 것을 걱정한 바이리의 행동이었다. 이 복수는 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추한 이후는 팽렌 XI의 허리 카드를 가지고 엔호를 찾아 말을 돌려주기 위해 YONGZHOU 군사 캠프에 왔습니다. XUNN호는 오늘 팽렌 XI를 수집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체스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었습니다. BAEIFENGXI와 EUWU와 EUAEN 은 절벽을 넘어 BAEIFENGXI와 헤어지기 위해 논의한 다음 의도적으로 산의 메커니즘 허브를 파괴하여 지진을 일으켰고 BAEIFENGXI는 갇혔습니다. TAEI와 EIEN 노이는 EUWU와 EUAEN 1N 2인 DI와 EU를 위해 BAEIFENGXI를 동굴에 가둘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캐릭터는 너무 무자비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EUWU와 EUAEN 을 YAENGUI 파울메이선으로 인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여관에서는 대상이 심장 동부에서 영진까지 수많은 말을 호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펑란이 전하가 용왕을 위해 준비한 군마였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팽 LANXI는 명백한 상속자의 왕좌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BAEILI는 팽 LANXI가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으므로 이 말을 방해하고 빼앗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우산에서는 갑작스러운 지진이 발생해 주변 마을이 파괴되고 우산에서도 갑작스러운 붕괴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팽 LANXI는 이 소식을 듣고 특히 BAEIFENGXI의 안전이 걱정되었습니다. SHUIXI에서 여러 그룹의 말 도적들이 갑자기 모여서 캐러밴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팽 LANXI는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SHUIXI 사람들이 모여 CHUANYU와 다른 사람들을 준비할 것입니다. 팽 LANXI는 군마를 탈취하려는 말 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후 BAEIFENGXI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WUSHAN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하이 DONGQING은 BAEIFENGXI를 발견하고 BAEIFENGXI를 동굴에서 구출했습니다. BAEIFENGXI가 지난 며칠 동안 아무런 기회도 없이 이후와 함께 여행했다는 소식을 듣고 팽 LANXI는 질투심이 나서 BAEIFENGXI에게 내일 그와 함께 여행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또한 TAEI와 EIN 노인이 얼마나 강력한지 테스트하고 싶었습니다. 팽 LANXI는 BAEIFENGXI를 위해 무언가를 구웠고 BAEIFENGXI도 팽 LANXI에게 자신이 따온 과일을 맛보게 했습니다. 다음날 팽 LANXI와 BAEIFENGXI는 LANLING 왕의 시키야 대형이 설치된 동굴에 왔습니다. 대형을 깨고 싶다면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돌 벽돌에는 숨겨진 함정이 있는데 이 함정은 강제로 뚫을 수는 없지만 전략을 세워서 깨뜨려야 합니다. BAEIFENGXI는 오래전에 BAEHUANG 타워에서 이 7왕의 초상화를 보았고 그녀와 팽 LANXI는 암묵적으로 협력하여 유교 대열을 무너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또 다른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BAEIFENGXI는 TAEI와 EIN 노인에게 그의 주인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TAEI와 EIN 노인은 BAEIFENGXI의 주인은 당분간 안전하지만 그들을 구출하려면 그의 주인이 누구든지 렌 YIMBI와 EU에 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웅 초대. 모두가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며 그 다음은 그들의 운명에 달려 있습니다. 팽 LANXI는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그 수준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HEIFENGXI는 TAEI와 EIN 노인과 함께 체스 게임을 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환각을 느꼈고 자신의 가장 큰 적이 자신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았습니다. 결국 본에 불과했습니다. HEIFENGXI는 또한 그가 어렸을 때 재미로 궁전에서 도망쳤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어머니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항상 그의 내면의 악마였으며 그는 놀러 나가지 않았다면 자책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있었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HEIFENGXI는 지난 몇 년 동안 악마와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자신의 족쇄를 버리도록 격려합니다. 그는 자신을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테인노이는 흑봉이의 인품이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 남았습니다. 인생은 체스 게임과 같으며 체스판은 3000개의 문제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천 개의 문제 스레드. 흑봉이는 자신의 사랑을 끊고 싶지 않았지만 괴로워하는 흑봉이를 보고 백봉이는 체스판을 직접 파괴했다. HEIFENGXI는 BAEIFENGXI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체스 게임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BAEIFENGXI는 HEIFENGXI가 신중하게 땀을 닦도록 도와주었지만 HEIFENGXI가 자신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방법만 알고 있다고 말한 것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게임이 끝났고 헤이펑씨와 바이펑씨는 마침내 태음노인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태인노인은 무술계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벽걸을 얻고 싶어 했지만 그들만이 서로를 거부했다고 한탄했습니다. 흑풍이가 생겨난 것은 백봉이가 오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비서를 얻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BAEIFENGXI가 WUSHAM 만턴으로 여행한 것은 원래 그의 스승과 여동생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HEIFENXI가 비밀책을 얻고 무술을 수행했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그에게 HEI를 가르치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FENXI는 세계에서 비슷한 상대를 갖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TAEI와 EIN 노인은 자신의 렌 2인 DI와 EU이 캉푸가 결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걱정합니다. 이제 그는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얼마나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두 사람이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테인노이는 두 사람의 이해도가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습니다. HEIFENGXI는 내부 혼란으로 인해 렌을 배양하고 BAEIFENGXI는 HEIFENGXI를 구하기 위해 BI와 EU이 할 테크닉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BAEIFENGXI는 HEIFENGXI를 구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자오선을 뒤집었습니다. HEIFENGXI는 인생에서 그것을 얻기 위해 잃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었고 그는 집중할 것이 없고 손이 비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BAEIFENGXI만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걱정의 실이 3000개 있는데 그 걱정의 실을 평생 동안 묶어두지 않겠습니까? BAEIFENGXI는 HEIFENGXI의 내부 힘을 회복했지만 HEIFENGXI가 깨어나려면 BAEIEHUISHENTING을 포함한 4개의 경혈을 쳐야 하며 이는 BAEIFENGXI가 조심해야 합니다. HEIFENGYI의 삶입니다. 죽음은 그녀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성공적으로 라는 비월로 수련했고 테인노이는 마침내 라는 비월이 성공하려면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 희생하고 생사를 위해 서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유씨는 양의 진영에 있을 운명이 아니었다. 이제 산의 진영이 엉망이 된 지금
누군가 돌파에 성공한 것으로 추측되는 위험하고 치명적인 상황이었다. 이후 WU와 EUAN, 은 DUAN, HUN, 섹드 구성원들에게 WUSHAN 외부로 모이도록 명령했습니다. 이후 WU와 EUAN, 은 실제로 DUAN, HUN, 섹그 젊은 스승임이 밝혀졌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산을 내려갈 때 이곳을 지나가야 하는데 이후 WU와 EUAN, 은 DUAN, HUNMEN 사람들이 여기에 매복하도록 준비했지만 누가 LAN, YIN, BI와 EU를 얻는지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HEI, FENGXI와 BAEI, FENGXI는 세관을 통과했습니다. TAEI와 EIN 노인은 자신의 삶이 곧 끝날 것을 알고 그것이 올바른 길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SHEJEA EKAN 지도를 HEI, FENGXI에게 보냈습니다. 테인노이는 자신이 직접 재배한 난초꽃을 주었는데 이 꽃은 매일 내면의 힘으로만 가꾸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결정적인 순간에 살아남기 위해 예상치 못한 활력을 가져옵니다. TAEI와 EIN 노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HEI, FENXI와 BAEI, FENGXI를 WUSHAN 밖으로 보내도록 주선했는데 그들이 떠날 때 WUSHAN은 지진으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TAEI와 EIN 노인이 선택한 무덤이었고 그는 여기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태인 노인의 묘. 우무원은 나는 비월을 얻은 태음 노인 옆에 있는 사람을 압박했지만 그 사람은 우우원에게 말하지 않고 그에게 신부장을 사용했다. 알고 보니 우우원은 축지의 후손이었다. 이후 WU와 EUAN, 은 노인 TAEI와 EIN 주변 사람들을 죽인 후 HEI, FENGXI와 BAEI, FENGXI를 만나 그들 중 누가 렌 2인 BI와 EU를 얻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SHAENXIA에게 BAEI, FENGXI가 특히 걱정하고 SHAENXIAE로 달려갔습니다. 즉시 영혼 파괴 종파는 백전덕과 그의 일행을 공격했고 백봉이와 흑봉이는 연합하여 영혼 파괴 종파의 사람들을 격퇴했습니다. 이후 WU와 EUAN, 비밀리에 관찰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법원 회의가 곧 다가오고 있었지만 팽 LANXI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ZHONGLI와 다른 사람들은 특히 당황했습니다. 조정 회의에서 용왕은 풍란이가 군마의 영예를 차지했기 때문에 인질로 잡혀 있다고 생각하고 풍란이를 보지 못하자 분노했습니다. 팽주는 팽 LANXI를 대변했습니다. 이때 팽 LANXI가 와서 그의 아버지에게 SHEJEIKAN 지도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 지도 때문에 길에서 지체되어 법원 회의에 늦었습니다. 풍주는 그림의 진위 여부를 의심했는데 진나라 재상이 진품을 보았고 용왕은 그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흰 XI의 ENG은 그것을 주에 깊게 확인하고 TAEI와 EIN 노인이 직접 그린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팽 LANXI가 TAEI와 EIN 노인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팽 LANXI는 자신이 물에 빠졌을 때 그를 구한 사람이 TAEI와 EIN 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용왕은 복난이 쉬고 있어서 매우 기뻐합니다. 이는 용왕에게 있어서 비길 데 없는 공헌이며 그는 반드시 큰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때 도성에서 사신이 왔고 용왕은 재빨리 원로에게 서지간도를 치우라고 명령했다. 이 사람은 팽 LANXI가 준비한 것입니다. 팽에게는 임피리얼 캐퍼털의 예부서에서 일하는 먼 친척이 있다는 것을 알고 팽 QIW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황도에서 온 사신은 성자의 이름으로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곧 이거 공주의 40번째 생일이었는데 그는 풍란이를 지지하기 위해 왔습니다. 사신은 공주의 사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으나 용왕은 겁이 나서 풍란이의 어머니를 묘지에 묻지 않고 이를 순조롭게 해결하도록 도와 아버지에게 장례를 치렀다. 어머니의 생일이 왔습니다. 내일 첫 번째 왕비와 왕후의 예식은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백일씨는 용왕 앞에서 아픈 척을 하며 백일씨의 생각을 이해하고 대용의 왕후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아파도 일어나지 못해요.
내일 큰 축제를 놓칠 거예요. 팽 LA의 넥스아이는 그의 어머니에게 경의를 표했고 이번에는 어머니의 생일을 이용하여 BAE와 ENI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그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악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많은 일을 했으며 일부는 옳고 일부는 틀렸습니다. 태후가 그를 기뻐할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군중을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싸울 의지가 있습니다.